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마 당신의 주말 장보기 목록에도 있을 법한 한 기업의 아주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좀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바로 코스트코인데요. 매장에 가보면 정말 주차할 곳도 없이 붐비고 실적 발표를 보면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는데 그렇죠. 정작 주식 계좌에 있는 코스트코 주가는 왜 이렇게 힘을 못 쓸까요? 이 이상한 불일치, 사업은 최고인데 주가는 주춤하는 이 미스터리의 범인이 어쩌면 투자자들의 너무 큰 사랑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가설, 지금부터 함께 깊이 파고들어 보죠. 네, 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좀 혼동하시는 좋은 기업이랑 좋은 주식이 항상 같은 건 아니라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교과서 같은 사례입니다. 아, 좋은 기업과 좋은 주식? 네, 코스트코라는 회사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먼저 명명백백하게 확인하고요. 그 완벽해 보이는 모습 뒤에 숨어 있는 투자자로서의 위험은 뭔지 그 간극을 한번 사사시 살펴보겠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당신이 다른 기업을 볼 때도 훨씬 더 날카로운 시각을 갖게 될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역설적인 상황부터 제대로 짚어보죠. 2025년 들어서 주가가 $900 아래로 떨어지는 등 좀처럼 길을 펴지 못하고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하지만 이건 숫자를 보기 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실제 코스트코라는 이 비즈니스 엔진이 얼마나 강력하게 돌아가고 있는지 그 성적표부터 한번 열어볼까요? 성적표가 정말 화려합니다. 2025 회계연도 4분기 순 매출만 보면요. 전년 같은 기간보다 8%나 늘어서 84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와, 8%나요? 1년 전체로 보면 8.1% 증가한 2,699억 달러고요. 하지만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따로 있습니다. 뭔가요? 주당 순이익 즉 EPS 성장률이 12%라는 점이에요. 잠깐만요. 매출은 8% 늘었는데 이익은 11%가 늘었다고요? 이건 그냥 물건을 더 많이 팔았다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버는 돈의 증가 속도가 비용의 증가 속도를 앞질렀다는 뜻이니까요. 아, 한마디로 돈을 버는 효율이 더 좋아졌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한 분기 동안에만 전 세계에 새 매장을 10개나 열었습니다. 와, 쉽게나요? 네. 자동차로 치면 더 빨리 달리면서 연비까지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업 자체만 놓고 보면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순항 중이라는 게 명백하죠. 매출, 이익, 매장 수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성장하고 있군요. 이러니 주가가 왜 이러는지 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렇죠. 그 엄청난 이익 효율의 비밀, 역시 코스트코의 진짜 상품이라고 불리는 멤버십 모델에 숨어 있겠죠? 맞습니다. 코스트코는 사실상 창고형 매장을 운영하는 유통회사가 아니라 멤버십 클럽을 운영하는 회사에 가깝다고 봐야 해요. 멤버십 클럽이요? 네, 4분기 멤버십 수수료 수입을 보면 무려 14%나 증가해서 약 17억 2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14%요? 전체 매출 성장률보다 훨씬 높네요. 그렇죠. 전체 매출 성장률인 8%에 거의 2배에 가까운 속도죠. 이 돈은 거의 100% 이익으로 잡히는 정말 꿀같은 수입원입니다. 멤버십 수입이 그렇게나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 그럼 신규 회원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유료 멤버십을 보유한 가구 수가 6.3% 늘어서 8,100만 가구에 달합니다. 여기서 더 흥미로운 지점은요. 그냥 일반 회원보다 연회비가 2배 비싼 이그제큐티브 회원이 9.3%나 늘었다는 점. 아, 그 이그세큐티브 회원, 저도 그게 항상 궁금했어요. 연회비가 더 비싼데 왜 사람들이 그걸 선택하는 건가요? 뭔가 특별한 혜택이 있는 겁니까?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그제큐티브 멤버십은 연회비가 더 비싼 대신에 코스트코에서 구매한 금액의 2%를 연말에 현금처럼 돌려주거든요. 아, 캐시백 같은 거군요. 네, 즉 코스트코에서 돈을 많이 쓰는 충성 고객, 소위 팬들에게는 오히려 돈을 아낄 수 있는 선택인 셈이죠. 이들이 전 세계 코스트코 매출의 약 4분의 3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와, 코스트코는 이 제도를 통해서 진짜 충성 고객을 가려내고 그들에게 더 큰 혜택을 주면서 강력한 락인 효과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와, 정말 영리한 전략이네요. 돈을 많이 쓰는 고객일수록 더 떠나기 어렵게 만드는 구조라니. 그렇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멤버십 갱신율이 아주 약간이지만 떨어졌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92.3%면 여전히 엄청나게 높은 수치지만 이런 완벽한 회사에서 보이는 작은 균열이라 더 신경이 쓰이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이런 위험 신호로 봐야 할까요? 회사 측 설명은 그냥 변명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날카로운 지적이십니다.
미국과 캐나다 갱신율이 92.3%, 전 세계적으로는 89.8%로 이전 분기보다 소폭 하락한 게 맞습니다. 이건 분명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죠. 회사 측에서는 온라인으로 가입한 신규 회원들의 초기 갱신율이 오프라인보다 좀 낮은 경향이 있고 또 과거 프로모션으로 유입된 회원들의 이탈이 일부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신규 회원을 더 넓게 유치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트레이드 오프라는 입장인 거죠. 트레이드 오프라. 하지만 충성 고객이 떠나는 것만큼 위험한 신호는 없지 않나요? 이걸 정말 안심하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래서 이건 일종의 계산된 도박이라고 봐야 합니다. 코스트코는 기존의 단단한 충성 고객층에서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균열을 감수하고서라도 아직 코스트코를 경험하지 못한 더 넓은 고객층을 끌어들이는 쪽을 택한 겁니다. 아, 그런 전략이군요. 네, 여기서 당신이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유입된 회원들이 과연 기존의 충성 고객들처럼 오래 남을 것인가? 하긴요. 만약 이들이 단기적인 혜택만 보고 들어온 체리피커라면 장기적으로는 손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건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은 강력한 엔진과 끈끈한 팬덤을 기반으로 정말 잘 돌아가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됐네요. 자, 그럼 이제 이 미스터리의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대체 왜 이 좋은 주식의 가격은 힘을 못 쓰는 걸까? 바로 투자자들이 가장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문제, 가치평가, 즉 밸류에이션의 세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주가 수익 비율 PEI라는 개념을 아주 쉽게 한번 풀어보죠. PER은 일종의 인기 투표 또는 주식의 가격표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가격표요? 네, 이 회사가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주가가 몇 배 거래되고 있는지를 보여주죠. 현재 코스트코의 PER은 49 정도 됩니다. 49배라? 그 숫자만 들어서는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그게 얼마나 높은 수준인 건가요? 시장 전체와 비교해보면 감이 올 겁니다. S&P 500 지수의 평균 PER이 약 26입니다. 26이요? 예, 즉 시장 평균보다 거의 2배나 비싼 가격표가 붙어 있다는 뜻이죠.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네. 당신이 코스트코라는 회사의 이익 1달러어치를 사기 위해 49달러를 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시장의 다른 평범한 회사님 1달러의 이익을 사기 위해 26달러만 내면 되고요. 아, 이건 거의 믿음의 영역에 가깝습니다. 투자자들이 코스트코의 미래에 대해 시장 평균보다 압도적으로 낙관하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죠. 결국 투자자들이 코스트코의 완벽한 미래에 너무 큰 돈을 미리 걸고 있다는 뜻이군요. 맞습니다. 실수할 여지가 없는 가격이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바로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그 프리미엄이 곧 리스크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웬만큼 잘해서는 주가에 반영되기도 어렵습니다. 아,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 한다는 분위기.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라는 분위기니까요. 만약 지금의 성장세가 조금이라도 둔화되거나 아까 우리가 우려했던 멤버십 갱신율 하락이 이어진다면 이 높은 기대감은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멤버십 요금을 올린 것도 단기적으로는 실적에 도움이 됐겠지만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카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점이에요. 멤버십 수수료 인상은 보통 5년에서 6년에 한 번씩 있는 아주 드문 이벤트입니다. 그렇군요. 최근의 인상 효과는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되었고 향후 몇 년간은 이 카드를 다시 꺼내기 어렵습니다. 즉,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이끌어낼 한 방이 마땅치 않다는 점도 현재 주가가 주춤하는 이유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들을수록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하는 느낌인데요. 이렇게 비싼 가격과 높은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그래도 코스트코는 안전해 라고 생각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있죠. 회사의 재무 상태가 아주 탄탄하다는 점 말이죠. 일종의 안전망이랄까요? 네, 그게 바로 코스트코가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투자자들이 기꺼이 비싼 값을 치르는 이유입니다. 바로 재무적 요새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안정성이죠. 재무적 요새요? 네, 재무 상태표를 들여다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50억 달러가 넘는데 장기 부채는 57억 달러에 불과합니다. 빚보다 현금이 훨씬 많다는 거네요? 훨씬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압도적으로 많죠. 이걸 순현금 상태라고 부릅니다. 순현금 상태. 이건 회사에 엄청난 유연성을 줍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경제 위기가 닥쳐서 매출이 줄어도 빚을 낼 필요 없이 배당금을 지급하고 계획했던 신규 매장도 계속 열 수 있습니다. 아,
다른 경쟁사들이 허리띠를 졸라맬 때 코스트코는 오히려 공격적으로 시장 점유율을 뺏어올 수 있는 실탄을 두둑이 쌓아두고 있는 셈입니다. 이 막강한 안정성 때문에 투자자들은 비싸도 괜찮아, 망할 회사는 아니니까 라며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조각난 퍼즐들을 한번 맞춰보죠. 한쪽에는 흠잡을 데 없는 사업 모델과 재무 상태를 가진 초우량 기업이 있고 네, 다른 한쪽에는 그 우량함에 대한 대가로 이미 너무 많은 기대를 품고 있는 비싼 주가가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서 지금 코스트코 투자를 고민하는 당신을 위한 결론은 무엇일까요? 결론은 한 단어, 신중함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상황을 둘로 나눠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요? 만약 당신이 이미 코스트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지 PER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최고의 기업 중 하나를 파는 것은 성급한 결정일 수 있습니다. 그 재무적 안정성이 하락을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줄 테니까요. 하지만 만약 당신이 신규 투자를 고려하고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지금 바로 뛰어들기보다는 한 템포 쉬어가는 게 좋다는 의견이군요. 그렇죠. 지금 가격은 앞으로의 성장 둔화 가능성을 거의 반영하지 않은 너무 낙관적인 가격일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비싼 가격을 지불할 위험을 감수하기보다는 시장이 잠시 조정을 받거나 해서 더 나은 진입점, 즉 주가가 좀 더 매력적인 수준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전략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나라면 지금 바로 사기보다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꾸준히 지켜볼 것 같습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 질문은 코스트코가 좋은 회사인가가 아니네요. 그건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니까요. 맞습니다. 진짜 질문은 그 완벽함에 가까운 우량함의 대가로 당신은 얼마까지 지불할 의향이 있는가가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PER, 매출 성장, 재무 상태 같은 숫자에 집중해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당신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것이 클릭 한 번으로 집 앞까지 배달되는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는데 여전히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기꺼이 차를 몰고 거대한 물리적 창고까지 오게 만드는 코스트코의 보물찾기 같은 오프라인 경험. 이 힘의 장기적인 가치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이 시대가 변화해도 흔들리지 않을 강력한 해자일까요? 아니면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아주 매력적이지만 구시대적인 사업 모델의 마지막 불꽃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당신의 답이 코스트코의 미래 가치를 판단하는 궁극적인 열쇠가 될 겁니다.